먼저 주기함수요. 자, 세 칸 가면 그렇죠. 같은 값이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주기가 3이란 이야기겠죠. 자, 미리 이야기하자면 주기함수는 정의역 간의 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래요. 뭐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똑같아요. 둘 정의역 간의 차가 3이죠. 마찬가지로 주기는 3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아래 세 칸 가면 원래의 함수값보다는 하나가 커진다. 이 말은 이런 형태로 계단형 그래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각각의 사이클은 3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수열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풀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n이 하나 더 증가해도 아래식은 성립할 겁니다. 그렇다면 변변을 빼면 an-a n 플러스 3 이 값이 0이 될 거고요.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주기함수가 될 거예요. 물론 이런 방법이 잘 안 떠오른다라고 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항이 3, 두 번째 항이 1, 그리고 이웃한 3개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은 다시 3, 1, 마이너스 4. 아시겠죠? 이번에는 대칭함수요. 자, 대칭함수는 정의역 간의 합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f3-x 이게 뜻하는 게 뭐냐? x라는 것이 3을 기준으로, 자, 얘는 3을 기준으로 x만큼 왼쪽으로 온 값을 이야기를 해요. 얘는 3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둘이 좌우로 3을 기준으로 좌우로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면 높이가 함수값이 같다는 뜻이에요. 왼쪽이 이런 모양이다라면 오른쪽은 당연히 이런 모양이 되겠죠. 둘은 대칭입니다. 자, 아래. 똑같아요. 근데 위에랑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살짝만 비틀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죠. 자, 합을 구해봅니다. 합이 6이다라는 이야기는 평균이 그렇죠. 3이란 이야기예요. 결국 3을 기준으로 좌우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녀석들입니다. 역시 x = 3을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자, 아래쪽 조금 변형된 것들을 볼게요. 역시나 정의역은 3을 기준으로 대칭이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함수값, 즉 y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f를 씌운 전체를. 전체의 합이 빨간색 두 개의 합이 0이죠. 그렇다면 둘의 평균도 0입니다. 즉 하나가 빨간 0보다 높다라면 반대쪽은 0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점대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래쪽 마찬가지로 정의역의 평균은 3이고요. 그렇죠? 3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y값, 함수값 전체의 합이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은 5가 됩니다. 역시나 3,5 대칭이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아래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정의역을 합했더니 8이네요. 그 말은 x값은 4를 기준으로, 그리고 함수값의 합이 5니까 y값은 2분의 5를 기준으로 대칭이란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점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문제를 볼게요. 자, 요렇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치고요. 자, 이 점은 당연히 4가 되는 거겠죠. 자, 2부터 6까지 이 면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곡선 아래 면적이나 사실은 이 아래 면적이나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나 같게 될 거예요. 그쵸? 2분의 5고요. 여기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4가 됩니다. 되시나요? 그렇다면 답은 10이 되겠죠. 그쵸? 자, 그 아래 문제. 이 문제는 뜻이 뭐냐? 이 그래프를 위로 한 칸 올리는 겁니다. 따라서 한 칸 올라간 면적이 4만큼 추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14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아래쪽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정의역이 복잡할 때는 정의역을 간단히 해줘요. 그래서 x 대신 뭐를 x-1을 집어넣습니다. 그 말은 x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다는 이야기겠죠. 인테그랄 f의 x dx로 변신을 하게 될 거고요. 원래 0부터 6까지 면적을 재려고 했는데 그래프가 한 칸 이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구간 역시도 한 칸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부터 7까지가 되는 거고요. 역시나 가로 길이는 6, 높이는 2분의 5라고 하는, 그쵸?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면적과 같은 15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코시 함수요. 자, 어떤 함수에 특이한 성질을 주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자체를 찾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심플한 방법이 됩니다. 자, 상수 함수는 제외하고요. 전체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는 y는 k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성질을 모두 만족합니다. k는 상수가 될 거고요. 자, 아래. 마찬가지로 y는 x의 k제곱. y는 x, y는 x제곱, y는 x세제곱 모두 다 이 성질들을 만족할 거예요. 자,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쉽게 떠오르는 거는 지수함수겠죠. k의 x제곱. 그러면 k의 a제곱 곱하기 k의 b제곱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k의 a 플러스 b제곱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로그겠죠.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로그의 ab. y는 다만 밑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로그의 k를 밑으로 하는 x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밑에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제 눈에는 두 번째 조건이 먼저 들어와요. 자,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뭐가 있다? 그렇죠. y는 kx가 있다. 자, 그런데 기억의 조건에서 보면 p가 들어가서 3p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k는 3이 되는 겁니다. 이 직선은 y는 3x가 되는 거고요. f의 41이라는 값은 123 그대로 1, 2, 3 이렇게 끝이 납니다.